만나서 반갑습니다. 단대국어 영어 박찬솔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는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성에서 진행한 강사 대회에서 필기에서 혼자 1등 100점을 맞고 스타 강사 코리아에서 최종 선별이 되면서 여기 대초동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재는 SNT에서 단대국어만 진행하고 있고 오직 단대국어에만 모든 걸 쏟고 있는 영어 강사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1학기 성과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거는 제가 전부 다 팸플릿에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모든 학부모님들이랑 전부 다 제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만 오늘 집중하면서 오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왜 우리 아들은 서답형을 뚫을 수가 없는 건가? 왜 서답형에서 다 무너지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 아들은 영어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가? 이거에 대한 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답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답형을 뚫어야 우리가 어딜 갈 수 있습니까? 1등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서랍형을 뚫지 못하는 학생들은 2등급, 3등급에 머무는데,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2등급, 3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충분히 성실히 착실히 해온 아이들인데 그냥 서랍형에서 무너지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럼 그런 아이들이 왜 무너지는가라고 봤을 때 이 학생들이 공부한 그 초점이 서랍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단어라든지 뭐 구문, 독해, 문법 이런 거 너무나도 성실히 해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영어 독해를 잘하는 것들이고 서랍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랍형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문법을 공부하고 그런 거 하면 되는 건데 서랍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서랍형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게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영어적인 베이스는 많이 좋지만 서랍형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서랍형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학생들은 그럼 서랍형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당연히 서랍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죠. 자, 근데 무작정 난이도가 있는 단대부고 기출 서랍형 문제를 그냥 무진장 푸는 게 아니고 그 학생별로 서랍형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별로 소화할 수 있는 그 서랍형 훈련, 소화할 수 있는 그 문장, 그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쉬운 것도 푸는 학생들이 있고 뭐 중간 정도 레벨 푸는 학생들이 있고 어려운 거 그리고 바로 실전을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전부 다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모의고사가 1등급이네? 영단어 너무 잘하네? 수능을 또 잘 보네? 근데 그런 학생의 서답형 풀려고 하면은 아주 쉬운 것도 못 푸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다짜고짜 야 무조건 단대부고 기출 풀어 어려운 거 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의 서랍형 레벨을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것을 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숙제를 주는 범위가 전부 다 다릅니다. 학생의 서랍형 레벨을 제가 판단한 다음에 너는 이 정도부터 시작하자. 너는 인터미디어부터 시작하자. 너는 좀 괜찮으니까 하드부터 시작하자.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학생만을 위한 숙제 그리고 자료를 배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공통점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서 집에서 말을 안 합니다. 집에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정말 답답해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아이가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숙제를 하고 있는지 숙제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보여줍니다. 그럼 성적표도 가끔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보통 집에서 약간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학생들은 영어 베이스도 낮기 때문에 보통 3등급까지도 가는 경우가 좀 드물고 4등급, 5등급에 머무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들은 그래도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이런 학생들 저한테 많이 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각을 잡고 공부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언제냐? 저랑 같이 있을 때는 공부를 합니다. 제 두 눈앞에 앉혀 있을 때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학생들은 다 특징이 똑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부족한 거고 절제력이 부족한 거죠. 계속 5분마다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고 집에 뭐 다른 친구들 뭐 PC방 이런 걸 계속 빠지게 되는 거고 동기부여도 부족한데 근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학생들이 공부 방향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런 학생이 공통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쌤 제가 단어를 계속 보는데 안 외워진다.
하면서 본인의 재능이라든지 머리 탓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 학생들의 1대1 코칭을 해 보면은 절대 머리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근데 공부를 그냥 할 줄을 몰라서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고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계속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강제성을 도입하면서 확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제 눈앞에 제가 계속 올바른 방향 속으로 이끌어주면은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분명 있겠지만 공부할 줄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결국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클리닉 같은 경우도 매 수업 거의 2시간 이상으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특강이라서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지만 실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클리닉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계속 잡아둡니다. 저한테 계속 제 옆에 두면서 계속 공부 방향성을 알려주면서 이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저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전부 다 알려주면은 이 학생들이 그래도 저를 믿고 잘 따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 서랍형은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서랍형은 제가 또 레벨별로 나눈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어려운 거 풀게 하면은 이 학생들 사실 우리가 문장을 이제 쓰는 학생들을 보면은 약간의 조금 비속어를 쓰면 쿠세라고 하죠.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계속 주어를 다른 곳에 넣고 부사를 이상한 곳에 놓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런 버릇을 캐치하려면 무작정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버릇은 아주 쉬운 문제를 풀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쉬운 것부터 풀게 하면서 그 아이들의 잘못된 버릇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서랍형을 학생들을 난이도별로 제가 훈련시키면서 성장시키는 거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영어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